아직 감사하게도 의대를 들어왔으니 내가 뭔가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막연한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좀 너무 있었는데 좋아요. 예. 그 사람의 생명과 가장 그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그렇죠. 관련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장기를 직접 만지고 네. 그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고 재미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저희 문현희 교수님은 간요리 음영과 폐결절로 유명하시고요. 또 수술도 잘하셔서 멀리 제주도에서도 환자분들이 찾아오세요. 지금 아마 수술 중이셔가지고 수술방에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여러분은 병원을 이제 처음 가실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의학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친절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좀 설명을 잘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이 친절하기로 아주 유명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모셔봤거든요. 사실인지 제가 좀 조목조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인사부터가 너무나 다소곳하시고 친절하신데요. 자, 그럼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성모병원 흉부외과의 문영규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과에서 주로 폐암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담당하고 계신데 오늘은 그러면 수술이 제가 듣기로는 2건이나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하루에 수술을 그럼 보통 몇 건이나 하시나요? 보통 원래는 많게는 4건에서 5건 정도 하고요. 하루에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3, 4건 정도 하고 있어요. 너무 일반적으로 해서 웃으면서 네. 말씀하시니까 너무 쉽게 네. 느껴지는데 그러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정도로 폐질환 환자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요즘 들어서 폐질환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 병원에서도 작년보다도 올해 수술 건수가 더 늘었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전국적으로도 네. 폐 수술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네. 앞으로도 더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좀 걱정이 되면서도 네. 제가 듣기로는 좀 요즘 또 20, 30대 네. 그 환자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20, 30대 분들이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직장 검진으로 검진을 많이 받으시는데 검진에서 이제 폐결절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폐결절 중에서 간유리 음영 결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결절이 조금 폐결절 중에 좀 특이한 결절인데 일단 그 결절로 저에게 이제 찾아오시는 20, 30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뭔지 조금만 설명을 더 부탁드릴게요. 네, 그 간유리 음영 결절은 네. 그 간유리라는 그런 말이 뜻하는 거와 같이 그 유리를 갈았을 때 네. 투명한 유리가 아니라 반투명 유리가 되는 것처럼 아, 그 반투명 유리의 형태를 지닌 결절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폐결절은 일반적으로 CT에서 이렇게 네. 진하게 하얗게 보이는데 이 간유리 음영 결절은 그 음영이 안이 뿌옇게 보이는 음영.
예, 그래서 내부 폐 구조물이 비칠 정도로 내부가 살짝 보이면서 뿌옇게 보이는 음영을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간유리 음영 형태의 덩어리를 저희가 간유리 음영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 간유리 음영 결절이 폐 그 흉부 CT에서 보이면 그게 폐암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간유리 음영 결절이 발견되었을 때 네. 조금 더 이렇게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출연하게 된 네.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잘 아,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아니, 왜 병원에서 나가라니까 나왔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시죠? 네, 맞아요. 저희가 들은 거는 네. 그러니까 교수님과 함께 일했던 간호사분이 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환자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몸을 아끼지 않은 문영규 교수님을 네. 보면서 간호사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저희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환자한테 예. 90도로 인사하는 의사 선생님으로 아주 유명하시거든요. 아, 90도로 인사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저 이거부터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90도로 진짜 인사하시나요? 한 70도까지? 그냥 저도- 요런 깊이 인사하시는 거예요? 90도는 아니고요. 예. 그냥 저도 깊이 한 인사는 60도로. 아마도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이유가 네.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뭐랄까 좀 공손히 환자분들을 이렇게 맞이하면 네, 환자분들도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렇죠. 예, 또 뭐랄까 좀 예민해지셨던 환자분들도 마음이 좀 많이 풀어지시는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의 목적이 환자분을 치료해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치료를 해드릴 때 결국 내 모든 노력과 그 열정을 다해서 치료를 하는 게 결국 의사라는 직업의 그 목적이 맞는 거고 그게 우리의 사명에도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분들께 정성을 다하는 것은 하여튼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환자분들이 오면 막 질문 똑같은 것도 하고 똑같은 것도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시 물어보고 그럴 때는 솔직히 좀 귀찮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사실 치료 후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경우도 그쵸, 종종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얼마나 환자분들께서 보호자분들께서 답답하실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좀 그거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 뭐 이렇게 뭐 이곳저곳 뭐 논문들 뭐 이런 거 많이 찾아보고 네. 보호자분들이 이제 예상하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를 좀 많이 찾아봐서 그 답을 얻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의사가 되자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멋있습니다, 교수님. 진짜. 그리고 이제 이런 네. 교수님이 계시니까 또 성모병원이 더욱더 빛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교수님이 이제 계시니까 혹시 네, 네. 다른 병원과 성모병원의 차이점이 좀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네. 일을 하면서 네. 뭐 만나시는 선생님들이나 직원분들이 확실히 정말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진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병원만큼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선생님들이 많이 네. 계신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입에 침을 안 바르셨으니까 제가 정말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네, 네. 약간 따뜻한 느낌. 네. 사실 외과는 좀 많이 기피한다. 네. 저 의과대학에서 이제 네. 전공자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네.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는데 그 많은 진료 과목 중에 흉부외과를 네. 혹시 선택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당시에도 네. 이제 의대 들어오는 게 힘들었었는데 그쵸. 좀 되게 운이 좋게 들어온 너무 편이에요. 너무 그래서 뭐 감사하세요. 하늘에서 도와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네.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감사하게도 의대를 들어왔으니 내가 뭔가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막연한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좀 너무 있었는데 좋아요. 예. 이제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동안 네. 12개 과를 이렇게 돌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개 과를 돌면서 이렇게 네.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흉부외과를 돌 때 정말 흉부외과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과인데 사람도 없고 너무 그 의사들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걸 네. 보고 그래 바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약간 멋있잖아요. 아니, 좀- 교수님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흉배과를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후회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때 정말 제가 굉장히 용감했었구나. 아, 그럼 지금 의과대생들이 지금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아, 그 이제 이 말은 아,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런데 네. 흉배과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아. 그 국가의 지원도 별로 받지 못했고 네. 좀 약간 소외된 과였었어요. 네, 근데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많은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네,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보다는 사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외과, 흉부외과, 네. 이 매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뭐 흉배과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요. 특히나 네. 이 우리 몸의 심장과 폐를 이제 다루는 과인데 이 사실 그 사람의 생명과 가장 그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그렇죠. 관련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장기를 직접 만지고 네. 그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고 갖다 재미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수술 전에 계속 머릿속으로 이 병변의 위치와 그 병변으로 가는 혈관들, 기관지 그런 위치 관계를 계속 생각을 하고 또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CT를 보면서 CT도 보고 계속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수술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그 큰 혈관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그 주행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그 작은 부분에 있는 그 폐 구역 또 폐 아주 더 미세한 그런 그 하부 구역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혈관들의 위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구조를 머릿속으로 완전히 외우고 들어가야 수술을 더욱더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생각은 안 하고 그 환자분의 폐 구조물의 그 혈관, 기관지, 폐의 모양을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또 폐를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교수님께 좀 많은 분들이 여쭤볼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네. 혹시 폐암은 네. 흡연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 다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그 아. 폐암의 네.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이고요. 그래서 흡연이 가장 제일 중요해요. 폐암 환자분들도 네. 물론 금연을 하셔야 되지만 네. 이제 뭐 모든 분들이 다 금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 아빠가, 친정 네. 아빠가 아직도 담배를 네. 정말 그렇게 해도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끊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아빠 네, 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간접 흡연자들도 좀 문제잖아요. 네. 혹시 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간접 흡연도 네. 저 폐암의 또 중요한 원인 중에 그쵸.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간접 흡연도 흡연 못지않게 또 몸에 나쁘기 때문에 담배 피는 분들이 이제 계실 때 네. 그 주위에 내가 있을 때 이게 나한테도 내 몸에도 이렇게 안 좋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 근처는 안 가는 게 아예 그 근처도 가지 말아야 네, 이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폐암은 또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네. 뭘까요? 그 사실 폐는 감각이 없는 장기여서 네. 뭐 폐에 뭐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해요. 맞아요. 나중에 이제 증상이 있을 때쯤 되면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이미 막 폐암이 다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진단을 못 한다고는 그래도 네. 하셨는데 네. 혹시 초기 이상 증상이 이런 게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된다 아. 이런 게 있을까요? 그 보통 폐암의 네. 증상이라고 알려진 게 네, 네. 기침, 가래, 헛. 그리고 뭐 좀 네. 이제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이나 네. 가슴 통증, 네. 그리고 이제 객혈이라고 네, 네. 가래에서 이제 피가 나오는 경우. 네네. 보통 이제 이게 폐암의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이런 증상은 초기에는 안 생길 거예요. 네네. 그런데 가끔 이제 기관지 근처에 생긴 폐암의 경우에는 뭐 기침이나 가래 증상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기침이랑 가래 증상은 일반 감기와 증상이 그러니까요. 동일하기 때문에 네. 사실 감기 걸렸다고 다 내가 폐암일까라는 생각을 네. 또 사실 아, 그러면 그리고 또 너무 코로나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게 또 맞아요. 기침 가래가 그냥 네. 거의 일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건강검진을 그러니까 꾸준히 네.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네. 근데 제가 또 조사를 좀 봤더니 2019년 현재 네. 국내 폐암 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2012년 6만여 명에서 60%가 증가를 했대요. 네. 근데 이렇게 폐암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과거보다 네. 조기 검진이 좀 많이 늘어서 아. 그래서 그 검진을 받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연령대가 좀 예. 그리고 국가 검진도 네네. 다 있고. 아. 그래서 일단 네네. 그 조기에 발견하는 분들이 더 거기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네. 좀 폐암의 발생률도 올라가는 건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 말고도 이제 자연적으로도 좀 폐암이라는 질환 자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폐암이 계속 늘고 있다는 그런 추세가 보고되고 있고 아마 이런 환경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있어서 최근에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미세먼지, 이런 환경적인 네네. 어떤 오염된 그런 그 실내 공기에 오래 이제 노출되는 경우에 폐암의 발생이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지금 우리 공기 환경이 나빠지는 거 자체가 그러네요. 폐암의 발생이 늘어나는 원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네. 제 나이를 밝히긴 싫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황사가 네. 네. 있다는 걸 상상도 안 했었고 네. 황사가 오더라도 어른 돼서 제가 어렸을 네. 때는 한 일주일 있다 없어지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처럼 거의 네. 그냥 1년 내내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또 이제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네. 폐암도 가족력이다 이런 얘기도 아, 있거든요. 네. 그런가요? 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좀 있으세요. 아.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특히 젊은 폐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비흡연자 여성분들 중에도 네네. 가족력 있으셔서 이렇게 오신 분들 좀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폐암도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족력 없이도 이제 폐암이 생기지만 이제 전혀 흡연과 관련 없이 또는 나쁜 공기에 많이 노출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폐암이 생기시는 분들도 좀 꽤 있으셔서 제 생각에는 가족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카메라로 들어가는 그 구멍과 다른 여러 개의 구멍을 하나로 합쳐서 한 개의 구멍으로만 수술할 수 있는 수술을 단일공 흉곽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단일공 흉곽경 수술로 폐암 수술을 하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제 그 방법을 또 이제 꾸준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걸로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 방법이 훨씬 더 이제 간편해지고 또 익숙해지면서 과거에 여러 개 구멍을 뚫고 하거나 가슴을 열어서 수술했을 때보다 더 좋은 그런 성적을 올리고 있고요. 물론 환자분들이 이 구멍 하나로 수술을 하면 통증이 확실히 적고 또 회복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또 회복이 빨라서 좋아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요. 그래서 저도 참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환자를 지금까지 치료를 해오고 계셨을 텐데 네. 솔직히 이 환자는 좀 기적이다 이런 거를 느끼신 게 있었을까요? 사실 네. 그냥 매일매일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수술할 때마다 이제 네. 환자분들이 수술 잘 되는 거 다 볼 때마다 네. 이거는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잘 됐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다. 네. 그렇구나. 그런데 또 이거는 좀 여쭤보기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좀 수술 관련해서 가슴 네. 아픈 기억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혹시 예.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요즘은 폐암 수술하면 대부분 다 완쾌를 잘 하셔서 네, 이제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퇴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그때도 초기 폐암이었는데요. 네. 초기 폐암으로 수술을 잘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회복을 하시는데 한
보통 수술 받으시고 한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괜찮으시다가 네. 셋째 날부터 갑자기 뭐 열이 나고 좀 기침도 하고 가래도 막 나오면서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폐렴이 이제 오셨더라고요. 사실 그 폐암 수술, 우리 저 폐수술 받았을 때 네.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폐렴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폐렴이 이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술 후부터 뭐 열심히 운동하시라고 하고 기침하시라고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폐 운동을 자꾸 이렇게 네. 하시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고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폐렴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고, 근데 이제 또 폐렴이 오면 또 쉽게 또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 이제 폐렴이 왔을 때가 좀 제일 걱정이 되는데, 저는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폐렴이 오셨을 때 조금 이제 폐렴이 좀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중환자실에서 가서 뭐 따뜻한 약도 쓰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심지어는 뭐 에크모라고 하는 그런 네, 네. 기계도 달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환자분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좀 오랜 기간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사실 그게 저는 가장 좀 가슴이 아팠고요. 또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는데,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물론 치료 잘 돼서 이제 이렇게 회복이 잘 되신 분들도 이제 물론 기억나고 하지만, 이렇게 좀 그렇게 그 소수의 그 정말 안 좋은 경험을, 안 좋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그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네. 가끔 따뜻한 가슴이 좀 아플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수술이 딱 네. 끝났을 때는 이 환자는 살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게 정말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폐렴이 생길 거라고는. 네. 근데 뜻하지 않게 정말 이제 사망을 하시면 네. 그 좀 받는 충격이 좀 크실 것 같은데 그럴 네. 때는 어떠세요? 막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정말 막 예. 그럴 때는 이제 막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렇죠. 며칠간 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쉴 수도 네. 없고 또 매일매일 다른 수술이 네. 있고 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진료도 또 근데 봐야 되고, 또 수술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잡혀 있는 수술도 이제 들어가야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되니까. 네. 근데 또 저희 그 감정 때문에 또 그 제가 진료 보는 환자분들이 그렇죠. 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냉정해지자 자꾸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계속 냉정해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료가 이제 끝나면 그래도 또 좀 며칠 그래도 뭐랄까 그런 하여튼 그분들 생각나는 거는 좀 그래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실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제가 짐작은 네. 진짜 못하지만 네. 예,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존중이라는 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그런 네.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제 많은 환자들이 원하는 건 의술에 네. 인술까지, 그러니까 인성이죠. 인술까지 겸비한 의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바로 오늘 만나뵌 우리 문윤규 교수님이 의술에 인술까지 겸하신 그런 교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저희가 따뜻한 소감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어떠셨나요? 예, 오늘 네. 네, 좋은 시간, 뭐 하여튼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더 환자분들한테 더 진심으로 더 정성을 다해서 제가 환자분들을 대해야 되겠다, 또 진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이렇게 학술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그 실력이 쌓여야만 환자분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환자분들 계속해서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네. 정말 저도 감동받고 갑니다. 제가 처음 볼 때 살짝 의심스러웠거든요. 90도 인사 뭐 거짓말하고 있네 막 그랬는데 교수님은 실제로 뵈니까 정말 의술, 인술 다 갖추신 교수님을 보니까 저도 좀 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거든요. 혹시 흉부외과 의사로서 뭐 네. 아니면 그냥 의사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요즘
이제 저희가 이제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아지는 시대이고 또 이제 내 건강은 우리 스스로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내 병이 혹시라도 생기지 않았는지를 내가 항상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병이든 초기에 발견되면 아주 쉽게 잘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귀찮더라도 항상 이제 매년 하는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력이 있거나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분들은 간헐적으로 이제 가끔이더라도 그런 선택적으로 이제 흉부 CT나 이런 거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요.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